우리 생활에 도움되는 경제 정보가 함께합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정보 바로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세제, 공급 등 세 가지 부동산 대책 중 먼저 금융과 세제 쪽 대책이 발표됐는데요. 담고 있는 내용이 많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집은 자기가 살 집 한 채만 보유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더 사려면 은행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종합부동산세도 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규제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명 9.13 대책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후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이유부터 좀 볼까요? 언제나 그렇듯이 다주택자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한 겁니까?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 비중 증가, 그리고 임대사업자 및 전세대출 등으로 일부 시장은 이상과열 현상이 일어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관되게 견제해왔던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과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에 입각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내용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이걸 올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만 주거과세가 적용이 됐지만 앞으로 과세의 기준일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도 추가 과세가 적용되고요. 현행 대비 0.1에서 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되게 되는데요. 네, 결국 과세 표준 94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 3.2%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사람뿐만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이 추가 과세가 적용이 되는 건데 잠깐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 표준은 뭐고 또 실거래가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과세 표준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의 80% 정도가 과세 표준인데 이 공시지가는 아파트 실거래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9억 원의 경우 실거래가는 30억 원 이상이고 과세표준 6억 원의 경우 실거래가는 19억 원 정도, 과세표준 3억 원의 경우 실거래가가 10억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온 대책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어느 정도 선의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인상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6억 원, 즉 시가 약 2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6억 원 초과 구간만 0.1에서 0.5%포인트 인상됐었는데요. 앞으로는 과세표준 3억 원에서 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3억 원, 즉 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지만 3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0.2%에서 0.7%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3억에서 6억 원 구간이 새로 신설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된 구간에 대해서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지만 요약하자면 혼자 소유한 경우 실거래가 18억 원, 부부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24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구간이 기존보다 세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동부 이천동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A씨가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883만 원을 내고 있다면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2,45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 부담을 높이고 또 이전에는 동일하게 적용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6억 이하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대출도 막히게 됐다고 하던데요? 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자격이 더 엄격해집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 소유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0%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 1주택 세대도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면 집을 이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한 채 더 사려면 대출을 아예 못 받는 겁니까? 이게 예외는 없습니까? 네,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이 금지되는데요.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진입하는 경우, 그리고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등은 조건부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인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뭐 대출이 불가한가요? 네, 서울과 세종 등 투기 조정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9억 원보다 더 낮은 금액의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이라면 집을 한 채 더 살 때 대출이 가능합니까? 네,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과 본인 신용 상태 등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실거주 목적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규제 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고 이 전세자금대출 심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했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만 보증을 제공하고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료율을 상향하게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이제부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 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요? 네,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먼저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데요. 현재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최대 80%가 적용이 되고 2년 미만 거주 시 15년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건데 지금부터 바로 적용되는 겁니까? 1주택자 실내 이익 보호를 위해서 1년 적용 유예 기간을 설정해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9.13 대책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보려는 목적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단축합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세제 혜택도 좀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임대 사업자 관련한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네, 먼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새롭게 적용이 되고요. 특히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내 고가 주택, 즉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대출이 금지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임대사업자들은 대출 받기가 쉽다, 좀 잘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대출 조건이 강화되는군요. 네, 임대업 대출 용도 외에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은 방지할 예정인데요.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 원 초과 시 점검을 받게 되고요. 임대차 계약서, 전입 세대 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용도 외에 유용시 대출금 회수 및 임대업 관련 대출도 최대 5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네. 자, 9.13 대책 중에서 임대 사업자들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출 규제 쪽 살펴봤고요. 또 달라지는 점이 더 있습니까?
네,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 중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대책 발표 후에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보유주택이 있는 사람이 이 대책 발표 후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이거는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존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책 발표 후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데요.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와 관련해서 이 과세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기준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감면 가액 기준도 신설됩니다. 현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감면됐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8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임대는 50%, 10년 이상 임대는 7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되고 임대 개시 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네. 자, 금융, 세제, 공급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부동산 대책 나올 텐데 먼저 발표된 게 금융과 세제 쪽 이쪽 부분부터 살펴봤습니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남겼습니다. 큰 줄기를 먼저 보자면요. 먼저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 호를 개발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거주 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요.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을 변경하며 노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문제는 대책 발표 후입니다. 이 9.13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 변경된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9.13 대책 발표 후 변경된 대출 규제가 현장에 곧장 적용되면서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일선 청구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 당국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실무 지침을 배포하는 등 분주하게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대출은 특약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대출 신청을 받도록 했고요. 또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을 내주도록 했고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임대를 줬던 주택에 전입하거나 세입자와 계약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